장관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연장 최영철입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야기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정현 장관님을 김기란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장 김규환입니다. 환영을 해드렸고, 그 후에 장관님께서 우리 또 동대문 노인회를 방문을 하셔서 유문을 하셨고, 같이 또 식사도 하셨고, 그리고 정 장관님께서 직접 사모님하고 우리 동대문 주민등록까지 이전을 하셔서 명실 상부 동대 명민이 되셨습니다. 송일구 장관님의 프로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되기 전에 저희 그 동계면을 개최해서 우리 동계면 사무소 직원이 꽃다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장관님한테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전하겠습니다. 네, 강연 시작 전에 그리고 우리 그 내비 소개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계면 출신이신 순창군의 오수환 행정복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우리 명민 회장님께서 우리 정 장관님 특강을 위해서 특강카드도 제청을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오늘 명민 회장 회의가 구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다음에 우리 동계면 노인의 장광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적
꽃다발을 우리 저 노인회 회장님한테 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죠. 우리 성준후 부 대변인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본격적으로 정경영 전 장관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평소에도 모임이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제가 면장님들 많이 압니다만 김규환 면장 같은 분은 순창 역사에 처음 나온 면장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만 우리 김규환 면장님 한 박수. 동계 오니까 참 좋네요. 우선 맑은 공기가 서울에서 그 오염된 공기만 마시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폐가 깊숙이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그 푸른 산, 깊은 산, 맑은 물, 이 자연이 너무 깨끗하고 특히 동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원래 태생은 구림입니다. 구림. 제 고향 구림도 좋지만 더 좋은 것 같다. 자연도 좋지만 이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종려면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쌀이째 회룡리, 내룡리 이장님, 대한민국의 최고 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박홍주 이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장님, 제가 이장한테 잘 보여야 또 잘 편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이장 사모님, 윤 여사님도 계시고, 우리 저 쌀이째 어르신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아이고 쌀이째에서 많이 오셨네요. 예, 역시 저 이웃 사촌입니다. 이상구 사장님도 옆에 계신데 정말 좋은 이웃들, 조은영 여사나 윤 여사나 저희 집사람이 늘 도와봤습니다. 또 한경표 우리 양가백 이장님, 내룡리도 많이 오셨네요. 내룡리도 한번 손 한번 들어. 아이고 예, 내룡리하고 회룡리 분이 절반. 동계에서도 내룡 장군목 그쪽이 제일 좋은가요? 어떤가요? 다른 동네에서는 또 그렇게 인정 안 하시겠지만.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제 눈 떠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6.25 끝나고 53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대부분 여기 뭐 좀 젊은 분도 몇 분 있습니다만 되게 후진국 백성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잖아요. 못 살았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못 살았는데 불과 한 50여 년 사이에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수십 년 만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되는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세대죠. 그러니까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내는데 주역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 자식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단군일에 산 어떤 세대보다도 피와 땀과 눈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주역이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면 박수로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부할 만하죠. 우리 뭐 조상이 5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다 있지만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를 만드는 그 주역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사실 6.25가 끝났을 때 뭐 잿더미지요. 그냥 그 6.25 용골산에도 빨치산도 있고 뭐 좌가 우를 죽이고 우가 좌를 죽이고
여기저기 가면 해골이 발에 치일 정도로 그런 비극의 땅 잔혹사의 현장이 순창, 쌍치, 복흥, 구림, 동계 이때 전라북도 이번이나 했었죠. 산지가 있는 데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매일 뭐 죽고 죽이고 뭐 17,000명이나 죽였어요. 벌써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이 물론 자기들이 이제 1,300명이 죽은 보복이지만 10배 보복했으면 15배 보복했으면 이제 멈춰야 하는데 지금 더 죽이겠다고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인데 우리가 바로 50년 전에 70년 전에 그 지경에 있었어요. 남과 북이 남쪽에서 150만 명이 죽고 다치고 북쪽에서 250만 명이 죽고 다치고 북이 더 죽었어요. 400만 명이 죽고 다친 비극 이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땅에서 오늘을 일궜다는 거 엄청난 참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참 잘 살았다. 지금 여기 오신 어르신들 우리 동계면 한 분 한 분이 그 인생이 여기 1930년대 태어나신 분도 있고 40년대 태어나신 분도 있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살아오신 인생이 국가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잘 살아오셨다. 잘 산 인생이다. 자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다 자식들이 나보다 잘 됐잖아요. 다 나보다 많이 배웠고 나보다 다 똑똑하고 나보다 건강하고 키도 크고 다 요즘 초등학교 가면 왜 이렇게 애들이 커요? 초등학생으로 물어보면 너 몇 센치냐? 3학년인데 132cm. 중학교 다닐 때 그 키였는데 아이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위원장님 동계면에서 올해 몇 명 태어났습니까? 한 명도 안 태어났단 말이 맞아요? 야, 많을 때는 인구가 10,000명에 육박했던 이 동계면인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한 명도 안 태어났다니 참 큰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저는 이제 장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주민등록을 3사람에게 옮겼습니다. 3사람. 잘했습니까? 네? 인구가 동계면 3사람 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빛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림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근데 전라북도가 못 살아.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됐는데 그 중에 말이야 형제간이 있는데 형제간 중에 꼴찌가 돼버렸어. 제일 못 사는.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같이 잘 살아야지. 예? 같이 잘 살아야지. 지금 16개 세종시 제주도급 15개 시 큰 서울, 인천, 경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중에서 꼴찌가 누구예요? 전라북도 꼴찌다. 왜냐하면 충청북도는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절반 좀 더 되고 강원도는 땅은 크지만 산이고 그 인구가 우리보다 적어요. 근데 강원도가 우리보다 잘 살아. 충청북도가 우리보다 훨씬 위로 가버렸어. 이게 참 속 터지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거기다가 잼볼인가 우리 자존심이 엄청 상했잖아요. 국제 대회를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새만금 우리는 잔악계나 전라북도는 새만금에서 돈이 좀 쏟아질 것이다 그런 날을 기다리고 30년을 왔는데 느닷없이 지금 잼볼이 그 상처도 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그냥 싹 한 80%를 깎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 생겼었는데요. 이거 사진이 뭔 사진이에요? 그럼 잼볼이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성수 갔다 오셨네. 예, 잼볼이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 해마다 한 5천억씩 이렇게 하던 걸 이제 내년에 6,600억을 계산한 걸 1,400억으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한 80%를 잘라버렸어요. 전국 도민들이 이제 분기 탱크에서 저도 기자실에 가가지고 이거 전국 도민이 총 벌기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제
저기 여기 지난번에 여의도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가셨죠? 그 여의도에 5천 명이 갔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서 여기 새만금 왜 예산을 깎냐하고 항의도 하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북 출신들 원로들 김원기 의장, 정세균, 김동용 또뭐 김관영 지사도 보이고 모여서 이제 현역뿐만이 아니라 원로 중진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어쨌든 전라북도가 이게 꼴찌에서 탈출하려면 새만금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새만금 다 가보셨죠?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 벙벙하고 물론 이걸 개발하지 않고 갯벌로 있었으면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문규현 신부님이나 진보 생태 환경 하시는 분들 저도 그 주장에 일면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30년 동안 여기에 10조 원이나 퍼부었는데 이걸 다시 없던 걸로 돌릴 수 없고 기왕 했으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희망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욕을 많이 먹는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저거 하나는 말하자면 잘 했어요. 뭘 잘 해줬냐? 이 배터리라는 거 있잖아요.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배터리는 한번 쓰고는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2차 배터리, 2차 전지라는 건 계속 충전을 해갖고 쓰는 거. 핸드폰 배터리는 계속 쓰잖아요. 자동차가 요새 전기차 사신 분들 계신데 한 5천만 원이면 배터리 값이 2,500만 원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그 반값이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가 미래 석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제일 우리의 먹거리 산업인데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 산업이 배터리라고 해요. 근데 전라북도는 그동안 아까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그걸로 일어섰는데 전라북도는 상관이 없었어. 완전히 변방이야. 왜냐? 전라북도가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조선이 있습니까? 철강이 있습니까? 석유화학이 있습니까? 다 어디냐? 울산, 포항, 창원, 거제, 대구, 경상도에다 다 모아서 놨기 때문에 전라도는 뭐 맛도 못 봐. 근데 그나마 뭐 여수는 저쪽에 뭐 여천화학단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용인, 평택, 이천, 화성 다 수도권 주변에 남의 동네 일이지. 우리는 그냥 쌀농사 짓고 살 때 1960년대 70년대는요. 며칠 전에 전국일보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966년 통계인데 서울 인구가 350만이더라고요. 340만, 부산이 140만, 뭐 광주가 50만, 뭐 그런데 10대 도시에 정읍하고 김제가 10대 도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읍이 27만, 전주보다도 많았어요. 김제가 26만. 그래서 전라도에서 무안이 31만으로 제일 많고 전국의 인구 많은 10대 지역 가운데 전남 무안, 전라북도 정읍, 전라북도 김제. 그때는 쌀값이 힘이 센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살았고. 그때 말씀처럼 이제 그 농사짓는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그다음에 정보화 시대로까지 디지털 시대로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반도체 시대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냥 배제돼버리죠. 소외됐죠. 근데 유일하게 희망의 근거가 하나 생겼다. 배터리 다음에 먹고 살 것이 이 미래 석유라고 하는 2차 전지 사업에 하나 끼어 들어갔어. 왜냐면 이게 네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하나가 울산, 포항, 그리고 청주, 오송 이 세 개는 이미 삼성하고 SK 공장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되는데 여기는 호흡벌판인데 우리 정치인 출신 지사가 와서 그건 잘했어요. 뒤늦게 올 초에 부랴부랴 이거 우리가 끼어 들어야 되겠다 해서 발로 뛰어서 기적적으로 지사가 직접 가서 브리핑 현장 설명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불쌍했든지 그때 잼버리 전이어서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개 할 것을 4개로 하나 끼어 들어갔어. 아까 말씀처럼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뭐 할 때도 우리는 안에 숟가락도 못 얹었지. 이 반도체도 그렇지. 근데 이번에 끼어 들어간 건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울산 이제 배터리 이거는 그 공장 부지가 한 뭐 몇천 평밖에 안 되고 최소한 5만 평, 10만 평씩 필요한데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 청주는 포화 상태야. 그런 땅이 없어. 근데 새만금은 무진장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이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잘된 일이야. 이 자리에는 안 왔지만 김관영 지사는 잘했다고 박수 한번 받을 만해요. 참 전라북도 한심하게 됐지만 요 새만금의 2차 전지는 꼭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천주 시내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현수막을 한 100장 걸어놨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에 또 전라북도가 선거구를 10개에서 9개로 줄인다. 여기 송준호 씨가 여기 출마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거구 어떻게 붙었어요? 부안하고 붙여버렸어. 부안하고. 여기서 부안 가려면 얼마 걸려요? 2시간 가도 못 가요. 새만금까지 가려면. 순창하고 부안하고 붙여놨어. 말이 안 되지. 부안. 정읍, 고창, 부안, 순창이야. 이렇게 엉망인데 인구가 줄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인구가 176만인데 1년에 4만 명씩 줄어요. 내년에 172만, 내후년에 168만. 한 3, 4년 되면 150만 대로 떨어질 판이.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전라북도만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빼놓고는 다 줄어요. 부산도 줄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주는데 경상도, 충청도, 전라남도, 강원도는 가지고 전라북도 하나만 콕 집어서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통통 터질 일입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이거를 무시한 거죠. 무시. 발로 이제 밟힌 건데 광주 전남은 못 밟아. 왜냐? 밟으면 못에 찔려. 근데 여기는 밟으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좀 광주나 전라남도를 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소리를. 그래야 우는 아이 져준다고 보채야 뭐 자기 몫을 찾는데 그냥 뭐 뺨을 때려도 가만히 있고 뒤통수를 때려도 가만히 있고 밟아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래도 그냥 의뢰 그렇게 당해도 싼가 보다 이렇게 치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는 아니요 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전라북도가 좀 충청도 비슷해서 자기 표현을 안 하고 뭐 그런 평가를 받는데 좀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순창은 좀 기질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못 참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 이 전라남도 쪽 남쪽이 가까워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 고향 동계발전, 순창발전, 전북발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뭐보다 첫 번째 소리가 나야 된다. 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거죠. 어디입니까? 예, 여기 뭐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버스 보니까 부산, 경남, 경상도에서 많이 오더니 경상도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온 사람들이 여기 돈 얼마씩이나 떨어뜨리고 갈까요? 그냥 가요. 오줌만 싸고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면장님이 좀 의원님이 연구를 해갖고 온 분들이 그도 몇만 원이라도 좀 쓰고 가게 해야 통계가 뭐가 좀 살아날 거 아니고 사람들만 왔지 여기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왜냐면 여기서 뭐 생산한 농사 여기 휴양 거기에 뭐 농산물 판매소가 있긴 한데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든 이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군수님이랑도 잘 머리를 좀 짜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기서는 섬진강이 한눈에 앞에
내가 보이는 이 섬진강 천리길에 저런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잘 내셨어요. 용벌산, 하늘길, 섬진강. 전라도에서는 영산 전라남도는 영산강이고 전라북도는 이제 장수에서 바로 난 이 섬진강이 대표 강이죠. 금강은 저쪽으로. 그리고 이 섬진강을 자원으로 잘 활용해야 동계가 동계 자랑이죠. 그리고 또 순창에 요거는 어디입니까? 고추장 마을입니다. 고추장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극대화해서 제가 MBC 이제 기자를 할 때 그 해마다 우이동에서 향후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면장님들도 군수님, 군의원님들 오시고 그러면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이 순창이 먹고 살 것은 고추장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때는 저거 없을 때예요. 왜냐 제가 외국에 특파원을 나가 보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잖아요. 거기에 타바스코라고 고춧가루 물이야. 고춧가루하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물하고 딱 조그만한 병인데 그것이 아프리카를 가도 있고 남미를 가도 있고 유럽을 가도 있고 미국을 가도 있고 그것이 미국의 루이지애나의 조그만한 타바스코라는 마을에서 생산한 고춧가루 물인데 고기를 먹을 때 그걸 처먹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에 그걸 다 팔아. 비행기를 타고 주고. 그래서 그것보다 타바스코보다는 훨씬 더 이 발효 고추장이 그래서 뭐 제 말씀만 듣고 한 건 아니지만 인덕천 군수 때 시작했나요? 저 고추장 마을. 저게 없었으면 전라북도가 사실 이 대표적인 소득 축산 이외에 이게 큰 건데 이거를 이제 잘 발전을 시켜서 저기 조선대학교 이종범 교수가 오셨는데 아니 아까 아주 예, 아무튼 순창은 이 청정 자연, 섬진강, 용벌산, 강천산, 여기다가 이 고추장 또 배후 도시로 담양 보면 누구시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담양 보면은 이게 이제 담양하고 순창하고 뭐 한 발짝 사이잖아요. 150만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으로서. 그다음에 또 전주가 1시간 거리에 있고 있어서 순창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박홍주 이장님 같은 경우는 농사지어서 1년에 1억 이상씩 보시는 것들. 예? 그러니까 농사도 머리를 써서 잘 지면 순창의 입지 조건이 충분히 꼭 객지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리를 써서 하면 장래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추장 따지. 요새 고추장 다 담그신가요? 어머니들? 예, 매주 쑤셨어요? 예. 저희 집사람도 저 여기 동계 와서 여기 도와주셔서 며칠 전에 매주 콩 삶아서 처음으로 서울 살면 그거 못 하잖아요. 순창 고추장님 면팀장님이었습니다. 이제 장류 축제라고 도에 있어서 제가 그 몇몇 공무원분들한테 장류 축제 멋대가리가 없는데 좀 이름을 더 붙이게 좀 장류 말고 고추장 된장 축제인데 고추장 된장 축제라고 차라리 더 쪽으로 하든지 장류 축제라고 보다는 좀 뭐 이름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류 축제 이거는 한자인데 뭔 말인지 잘 고추장 된장 뭐 간장 뭐 장류 그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좀 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순창 비빔밥이네요. 시사 오시고 분들이 아까 갑자기 저기 누구예요 저게? 예. 제가 며칠 전에 신흥고등학교에 그 초청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믿어라. 꿈을 믿으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전주 중학교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해준 그 말 한마디가 꽂혀서 제가
언론인이 돼야 되겠다. 이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룬 거죠. 언론인이 됐는데 그때 하여튼 동계면 순창 우리 주민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아, 우리 순창 사람이다. 순창 아들이다. 그때는 또 텔레비가 많지 않고 MBC, KBS밖에 없었어. 틀면 2개밖에. 예? 이제 텔레비가 보급될 때가 70년대 보급되는데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순창 출신이 또 텔레비 나오니까 텔레비 나오면 대단한 건 별건 아닌데 텔레비 나오니까 또 서울 오신 건 뭐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순창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기자를 하다가 제가 그 대학생 때 3번을 끌려갔어요. 한 번은 경찰서에 끌려갔고, 한 번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한 번은 보안사에 끌려갔고, 가서 이제 막 옷도 발가벗기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인간적으로서 인간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 몸으로 기자를 하면서도 이제 늘 언론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1996년에 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새정치국민회요. 정계 은퇴를 해서 YS한테 떨어졌다가 다시 욕 먹으면서 복귀해서 당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저한테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정권이 바뀌어야 이게 세상이 바로 선다 해서 이제 참여를 한 거고요. 예.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근데 과분하게 전주인데 저를 대한민국 1등으로 최다 득표를 뽑아주셨어. 그러니까 300명을 뽑는데 300명 중에 수석 합격 1등으로 합격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러니까 되게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뭐 300명 뽑는데 그 중에 1등 한 사람은 알잖아요. 저게 제가 1등짜리다. 제가 1등짜리 국회의원이니까 제가 무서울 것이 없죠. 당당하게. 그래서 뭐 제가 한 6년 재선 때쯤 대통령을 한다고 제가 나가서 그때는 이제 노무현 후보 될 때인데 끝까지 경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는 이제 노무현이 후보가 됐고 제가 2002년이니까 96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제가 6년 됐을 때 대통령 한다고 나갔어요. 그런 장면이구만요. 이제 순창의 아들로서 이번에 이제 그 뒤에 5년 뒤에 이제 제가 후보가 됐는데 된 것까지 좋았는데 그냥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픔을 드렸어요. 그때 이 후보 되는 과정에서 경선을 그때 누구랑 했냐면 이해찬, 손학규, 유시민, 한명숙 이런 사람들하고 그때 이제 경선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근데 중요한 게 부산에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경선을 하는데 순창군에서 차량이 100대가 더 원했어. 순창군에 차를 100명이 몰고 왔어. 몰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선거인단이니까 선거인단을 실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되게 투표를 안 가고도 하고 그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일부러 투표장에 당의 선거를 순창 군청에서 하는데 이게 동계면에서 그 투표를 하고 비 오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해갖고 투표로 가시죠. 뭐 그 집 앞에 차 대고 막 이렇게 실현하려는 거를 순창군에서 무려 차가 100대가 가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들어준 분이 순창 국민입니다. 이제 후보가 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명박 씨한테. 근데 이명박 씨는 사실 그때 대통령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사기당한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검사를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이 주역이요, 주범이요. 말하자면 뭐냐? BBK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주가 조작은 뭐냐면 주식을 가짜로 올려갖고 막 이익을 개미들을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주가 조작은 중대 범죄로 징역 150년입니다. 감옥에 가서 죽어라 이게. 아예 격리시켜 버려요. 150년, 최소 100년.
주가 조작 범죄는 이건 제일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BBK라는 것을 자기가 갖고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07년 8월에 박근혜 씨가 이제 이거 고발을 했어. 이명박이 주가 조작 주범이다. 근데 김홍일이라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BBK가 이명박 씨 거 같다. 이렇게 이제 이명박 끄다라고는 안 하고 조사하는 거가 이명박 씨 거로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출마도 못하네. 주가 조작 범죄자니까 감옥 가야지. 그런데 12월 달에 넉 달 뒤에 그 검사가 도로 나와가지고 이건 이명박과 상관이 없는 거다. 이명박은 BBK와 관계가 없다. 그거 면죄부를 줬어.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나와서 이제 됐는데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했지만 대패한 것은 500만 표 차이로 졌어요. 그게. 네. 그때는 뭐 외국의 신문들이 강아지가 나와도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여건이 분열되고 민진이 떠나 있었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했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순창의 아들로서 제가 순창에서는 그때 뭐 95%가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해서 정말 부모님께 죄지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10년 지내고 나서 BBK가 알고 보니까 이명박이 거 맞네 하고 징역 22년 때렸어요. 그래서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에요. 10년 지내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죠. 다시 이거 해보니까 BBK 이거 이명박이 거 맞네. 그래서 감옥 간 거예요. 갔다가 뭐 한 2년 살았나요? 3년 살고 도로 풀어줘서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저 오른쪽에 배 나온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가진 시간이 2005년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19년 전입니다. 18년 전. 북쪽 지도자와 5시간 만났습니다. 둘이 5시간 만나서 그게 이제 북한의 뭐 노동신문이다 뭐 이게 신문에 이제 다 소개됐는데 그 다음날 2시간 반은 1대1로 또 2시간 반은 점심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북쪽 지도자가 결심을 했어요. 뭘 결심했냐? 핵을 포기하겠다를 결심했어요. 그걸 설득해낸 겁니다. 핵을 포기하고 살겠다. 이른바 이제 전략적 결단인데 그래서 저 만나고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게 열려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발표돼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북한 6나라 대표가 모여가지고 사인해요. 거기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개발 중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제가 말재주가 좋아서 김정일 위원장을 그때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쪽이 원하는 걸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핵을 포기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 근데 원하는 게 뭐였냐? 제가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걸 주겠다. 그게 뭐였냐면 저기 뭐죠? 전기입니다. 전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국가가 돌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전기불이 없다고. 제가 살던 구림면 통안이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동계면 언제 들어왔나요? 전기불이 없으면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산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북은 석탄은 많이 땅속에 있는데 겉에 있는 거 캐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차니까 물을 품어야 돼. 전기가 있어야 품어내. 그러니까 못 품어내니까 석탄 생산량이 줄어.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또 못해. 그래서 전기가 지금 남한은 이 전기가 1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1억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5천만 명이 1인당 2킬로와트씩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데 1억 킬로와트. 이 부분 지금 250만 킬로와트 생산하고 있어요. 4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전기를 주기로 하고 그걸 매개로 이제 설득을 해서 제2의 6.15 시대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핵을 포기했던 그 순간이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자랑스러웠던 자부심 느끼는 저 뚱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셋째 아들 김정은. 벌써 그런데 북한의 지도자가 된 지가 13년째입니다. 12년 됐습니다. 20몇 살 때 해가지고 지금 40살 됐으니까. 예? 근데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청출어람이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나서 아버지보다. 왜냐면 저는 아버지하고도 얘기해봤고 아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 중에 아들 부자를 다 만나서 대화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 예? 근데 왜 청출어람이냐? 아버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기차 타고 북경 간 것이 고작이야. 모스크바 간 게.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탔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일찍 중학교를 스위스로 보냈어. 그래서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온 동네를 다 싸돌아다니고 알아. 세상 물정을. 중학교를 거기서 다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도쿄도 가서 보고 뭐. 그래서 물정에 밟고 그리고 아주 담력이 있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오면서 보니까 막 평양 연도에 막 10만 명이 나와서 꽃을 흔들고 대단하던데 당신 아버지가 서울 온다고 답방 약속했다가 못 지키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왔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 서울에 한번 오시오. 오면은 서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오라 그랬더니 대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가서 환영을 받을 만큼 아직 일을 많이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진전된 뒤에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는데 계속 탁탁탁 답변하는 거지. 머릿속에 정리가 딱 다 잘 돼 있어요. 어쨌든 그 역사적인 그 2018년 그걸 못 살려낸 거. 그거를 가지고 북한 비핵화로 가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요 9월달 전에 이제 넉 달 전에 5달 전에 판문점 거기 비무장지대에서 둘이만 또 한 45분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둘이 나눈 얘기 제가 문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하더냐? 우리도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북한도 베트남처럼 되고 싶다 이게. 여기 베트남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그냥 계속 공산당만 해. 거기 야당이 없어요. 정치는 독재예요. 그런데 경제는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요.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정권은 내가 안 내놓고 김정은 김씨 왕조가 그대로 가고 그러나 경제는 개방해서 시장 경제를 하겠다. 이런 그런 그거를 잡아채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려면 핵을 내려놔야 돼요. 핵을 내려놓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거. 그래서 제가 문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아니 왜 그때 왜 잡아채고 가지 그랬냐 그랬더니 트럼프 쪽에서 자꾸 보조를 맞춰달라고 그래서 실기했습니다. 대차게 좀 밀고 갔어야 되는데 미국한테 발목이 잡혀서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저 영감님은 누구시에요? 네? 정말 17살 때 강원도 통천에서 아버지가 장날 소를 집에 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벽장에다가 잘 집에 큰 대사가 있어서 쓰려고 소 한 마리 값을 벽장에 잘 보관해놨는데 그 아들이 그런 거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가출했어요. 소 파는 거.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평생 양심의 가책이 아버지 소 판 돈 훔쳐나온 거. 근데 그런 가지고 어쨌든 성공해갖고 현대 재벌 대한민국 1등 재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1998년 6월 달인데 소 1,001마리를 몰고 트럭에 태우고 여기 북쪽을 넘어가요. 왜 1,000마리면 1,000마리 왜 1,001마리일까요? 예? 1,000마리는 2자. 예? 성함 몇 개 되죠? 정답이지. 1,000마리가 2자요, 2자.
아버지한테 내가 훔친 거 한 마리 갖다 드리고 1000마리는 내가 성공해서 이자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자로. 근데 저 갖고 간 이 대목에 박수 한번 크게 치세요. 성공해서. 근데 저 소가 대부분 새끼 배 남소였어. 그 소리를 듣고 북쪽의 지도자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 백바원 초대서로 정주영 회장. 한번 남북이 손 크게 잡고 사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합의한 것이 뭐냐? 개성공단을 합의해. 98년. 그리고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 문서에 개성공단을 하기로 합의해. 그런데 2000년에 합의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년이 되도록 그냥 그 땅만 있지. 북한은 거기에 사단, 정예사단 2개 사단 있었지, 포병여단이지, 전차부대 있지, 뭐 각종 밀집해 있던. 왜냐면 거기가 바로 서울에 제일 가까운 데니까. 그걸 다 옮겼는데도 그냥 빈 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004년이니까 제가 정치 그때 한 8년 됐을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통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복지부 장관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좀 시켜주시오. 근데 이미 통일부 장관 다른 사람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김근태 의원한테 장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씩 찾아갔어요. 나 복지부 장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집 끝에 이제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력 소개해 주셨는데 통일부 장관보다 더 중요한 건 NSC 위원장이라는, 역대 통일부 장관이 수십 명 있는데 NSC 위원장을 한 사람은 저 하나예요. NSC가 뭐냐면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건데, NSC 위원장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또 국무조정실까지 통할하는 자리예요. 거기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일개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데를 통할하니까 힘이 있는 거죠. 왜 그랬냐면 개성공단을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 전 세계에 통일부 장관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통일부 장관이 없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갖고는 제가 미국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SC 위원장 그래가지고 미국 부통령도 설득하고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개성공단인데, 이 북쪽 이제 언니들입니다. 비부장지대 바로 저 뒤에 공업도시를 50만 공업도시를 이제 만든 거죠. 개성공단이 되고 남북이 사람과 돈과 붙잡고 오고 가는 시대가 돼야 전라북도도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지역 차별, 지역 편중 이 산업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세 판이 짜이기 때문에 세 판이 짜이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전라남북도 사람, 뭐 호남 사람이 뭐 머리가 모자랍니까? 힘이 모자랍니까? 다 똑같이 경쟁하면. 저 누구죠?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 제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특사로 스위스에 갔는데, 다보스 포럼이라고. 갑자기 미국 국회의원이 그때 이제 상원 외교위원장인데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왜 만나려고 했더니 당선자 특사가 왔다 그러니까 꼭 해줄 말이 있다. 이 양반은 이제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인데, 그때는 공화당 부시 정권이에요. 부시 정권에 있는 친구들이 미친놈들이 많다. 그래서 잘못하면 북한을 칠 가능성이 있다. 요 다음 달에 이라크를 쳐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영변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느라고 그때 이제 만났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개성공단 설득하려고 럼스펠드라고 하는 국방장관인데, 저 사람은 미국의 그때 고위층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악마다. 악마는 대화가 필요 없다. 악마는 때려 부셔야 된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폭격 계획을 세우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이제 개성에 공단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뭐 그랬는데, 이 자기 집무실 책상에다가 회담 끝나고 나서 안내하더니 이 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요. 뭐냐? 남쪽은 불야성이야. 절기. 아까 이렇게 왔더라고. 북쪽은 저기 가운데 뭐 반짝하는 거 있죠? 어디에요?
평양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불빛이 없어. 깜깜해. 예? 자, 이게 남쪽의 번영은 한미 동맹의 그 결과다라고 얘기하길래 맞습니다. 한미 동맹 그 우산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북쪽에 만들고 그걸 2개, 3개 만들면 결국 압록강, 두만강까지 저 불빛이 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것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키신저 박사.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는 외교를 잘 해야 살아남는 민족인데 윤 대통령이 지금 어디 네덜란드 갔다 왔어요. 이번에 이제 13번째 나갔다 왔는데 우리는 미국과도 잘 지내야 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동맹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중국과도 잘 지내야 돼요. 일본과도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물건을 만들어서 잘 팔아야 돼요. 중국 사람한테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그런데 지금 외교를 형편없이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러시아는 거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모스크바에 삼성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공장이 있어요. 거기 새겨져. 갑자기 비명이야. 무슨 비명이냐.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그 공장 문 닫아버렸어. 러시아하고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상페테르부르크라고 거기 현대자동차 공장 있어. 거기도 그냥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이게 2%, 3%, 5% 시장 점유율이 10%도 넘어갔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됐냐? 문 닫아버렸어. 팔라고 내놨어.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가지고는 국격, 국익, 국가의 존엄성도 무너진다. 근데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 된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남북 관계 지금 완전히 대화고 접촉이고 만남이고 그런 거있잖아요. 북쪽에 우리가 2,000명의 기술자가 가고 저쪽에는 55,000명이 와가지고 123개 공장에서 매일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면 공장에서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개성으로 출근하고 그런 시대가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미사일 쏘고 핵실험한다고 그러고 막 죽고 죽이고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순창 출신이었기 때문에 회문산 밑에 빨산 사령부 남로당 전북도당에 있던 이 구림면 안신의 안정리 이 산안 그 통안리 제 몸으로 이 분단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청년 시절부터 체득해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 분단 체제, 휴전 협정 체제를 어떻게든지 평화 협정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제 사적인 명예나 저의 욕망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하는 동안에 어떻게든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제가 2007년 대선 후보 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이라는 팬클럽의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저분이 10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꿈이 있다. 나는 좌절했는데 꼭 대통령이 되라. 그래서 나를 한반도 평화체제 특사로 임명해라. 내가 그것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내가 미국 설득할 수 있고 중국 설득할 수 있고 북한 지도자 설득할 수 있다. 내 경험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꼭 좀 성공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크게 이겨야 된다. 크게. 왜 크게 이겨야 되냐.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도 달라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역사가 퇴행,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다 뒷걸음질인데 이 정부는 뒷걸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변칙적 사건이야. 변칙 사태야. 이거 돌연변이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꼭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맞서서 장태환 장군하고 정경주 장군이 이뤘던 12.12. 어제가 12.12예요. 79년 10월 12월 12일 하루 일어났던 일을 그린 건데요. 순창극장에서는 안 하나요? 남원극장에서도 할 거예요. 순창해요? 서울에 봄 하고 있어요? 네, 꼭 가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1시간 가까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후진국 백성, 후진국 국민이었는데 오늘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또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바로잡을 힘도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투표지는 탄환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떨게 하는 것은 투표예요. 근데 내 선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내 의사대로 자유롭게 투표하면 되는 그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 정권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방향을 강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사가 저는 내년 봄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2023년 12월 동계면에서 이런 기회를 너무 감사하고 또 끝으로 아무튼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동계면민 모두 순창군민 모두 잘 산 인생이다.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우리 동계 면민들을 위해서 열강을 해주신 우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정 장관님께서 공개를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공개는 큰 인물도 많지만 큰 인물이 들어오는 지역이 되었다. 그래서 이 큰 인물이 들어오는 이 지역 동계에서 정동영 전 장관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동계 면민님들 정동영 전 장관님께 뜨거운 박수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계면에서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저의 그 대학 동창생인데 조선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호남 이 역사에 대해서도 최고의 전문가시고 그래서 이종범 교수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면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일어나셔요. 이종범 교수. 얼마 전에 저희 대학 동창들이 동계를 왔다 갔어요. 부부동반에서 한 20명이 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고 동계로 온다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저 뭐 친구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계면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 전에 국회 예결위원장 하면서 여기 동네 예산 많이 갔다 왔어요. 이강래 의원 인사하러 왔습니다. 네. 이강래 의원 여기 순창이 부활로 붙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성준호 씨는 어디 남원이요? 고향이? 임실이요? 임실은 또 어디로 가요? 김제? 김제로 가고. 이렇게 그냥 막 마구제비로 찢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계면을 위하여, 순창군을 위하여, 전라북도를 위하여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전북을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